네, 저는 화백 이양수 스타마스터입니다. 네, 화백이라고 해서 그림을 아주 잘 그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그림은 별로 소질이 없고요. 어, 애터미를 통해서 화려한 백수가 되어가고 있는 이양수 스타마스터입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일을 하지 않고도 끊임없이 어딘가 돈이 나와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제가 문득 생각한 게 화려한 백수. 백수는 백수인데 화려한 백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화백 이양수라고 제가 지어봤습니다. 네, 어울리시죠? 어울리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애텀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애터미 지금 현재 다가오는 미래의 애터미는 어떤 거냐는 거죠. 오늘은 애터미 회사와 사업 설명, 제품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설명, 제품 설명, 또 마케팅 플랜은 또 이제 우리 사업 설명 시간에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거 외에 또 다르게 다가오는 애터미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지금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다가오는 4차 산업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그런 애터미가 그 시대에 맞게끔 발빠르게 움직이고 또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정확히 좀 생각해 보고 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눌 건데요. 어, 여러분들은 혹시 우리 개개인이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좀 세우고 계시는지, 그 대책이 있으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본인들이 각각이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많이 생각해 봤는데 어떤 대안이 없더라고요. 대안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대안적으로 시스템을 마련해 주고 있는 애터미가 얼마나 고마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애터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넘겨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애터미는 이걸 준비하고 있는 거죠. 정말 지금 시대는 예전에 변하는 게 변하는 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세월이 서서히 변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 시대는 그게 통하질 않아요. 강산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스피드로 이제 지금 세대가 바꾸어가고 있는데 우리 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스피드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면 사업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개인이 스피드를 따라갈 수 있냐?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드를 만들고 따라가는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몸을 실어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안에 들어와야 되는 시대로 됐는데 지금 따라올 수 없는 스피드를 이 애텀에서는 앞으로 이제 4차 산업이 도래함에 따라서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런 모든 그런 것들 로봇들이 일을 실현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한 이런 모니터를 이제 보질 않아요. VR이라든지 내가 어떤 이런 구글 안경을 끼고 있으면서도 그 가상 세계와 현실 세대를 연결해 버리는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라는 그 확장 현실로 간다. 그것을 애텀에서 지금 현재 준비해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가상 현실은 내가 실제로 보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데 이 익스텐드 리얼리티는 다릅니다. 가상 현실과 내가 완전히 접목되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확장 현실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애텀에서 이미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박한길 회장님이 360도 각도를 이렇게 다 찍어가면서 지금 본인의 똑같은 아바타를 만들어내 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필드에 나가 쓰다 보면 어떤 소비자들과 사업자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내가 그
그때그때 적시제때에 대체할 말들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사업 설명이라든지 것이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폰서 호일러를 이용하게 되는 건데 실제로 박한길 회장님을 호일러로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네, 굉장한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박한길 회장님하고 똑같은 아바타를 만들어서 실제로 박한길 회장님이 설명해 주는 거와 같은 효과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업 설명을 하고 싶은데 내가 직접 하자니 좀 그래요. 그러면 누군가 대신해서 전문가가 설명해 준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그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홈페이지 딱 들어가서 회장님께 "회장님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럼 박광일 회장님이 딱 나타나서 해 주고 "또 무엇이 궁금하세요? 제가 다 대답해 드릴게요." 하면서 그런 것들을 또 대답하고 또 "성공할 수 있냐? 회장님 제가 진짜 성공할 수 있겠어요?" 물어보면 또 회장님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AI 시스템으로 가버린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접목해서 우리 내 홈페이지에다 넣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제품, 또 해모임이 또 뭐예요? 물어보면 또 해모임에 대해서 정확히 또 설명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 전문성이 곁들여지는 그런 애터미가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준비해서 곧 실현이 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이 스마트 팩토리는 이제는 그 재고라든지 어떤 모델을 만들지 않는 시대가 이제 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매장을 이용해서 그 매장에다 디스플레이를 해놓고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제품을 고르는 그런 형식인데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가질 않아요. 스마트 팩토리가 실현이 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실물이 아니고 이미지로 간대요. 이미지. 내 휴대폰으로 내 신체 사이즈를 찍어서 전송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읽게 돼요. 그래서 읽어서 내 신체 사이즈가 정확히 나오겠죠. 그럼 내가 실제로 입고 싶은 옷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내 얼굴이고 마네킹이 실제로 옷을 입으면서 이 색깔이 맞는지 얼굴에 맞는지 핏은 또 내 몸에 맞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뭐 100벌, 1000벌도 다 입어볼 수 있어요. 1000벌을 입을 동안에 뭐 이걸 누르다가 지문이 달아지니까 그렇게까지 못 입어보겠죠. 그래서 내가 꼭 맞는 옷을 내 맘대로 고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음, 가격 또한 엄청나게 내려갑니다. 매장에 미리 그 제품을 디스플레이해야 할 제품을 띄어다 놓으려면 그것도 역시 비용이고 또한 만드는 거, 또 제품 같은 것들을 미리 그 샘플을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또 수고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데서 많은 비용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이 스마트 팩토리가 실현이 되게 되면 그런 비용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옷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내가 이것을 주문했어. 그러면 AI가 주문을 받아서 3D 프린터로 바로 전송을 해서 3D 프린터가 찍찍찍 드륵드륵 만들어서 바로 이틀 만에 내 집으로 배송이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옷 같은 거는 재고가 되게 많이 생기죠. 뭐 10벌 다 띄어달았을 때 10벌이 다 팔리면 되는데 10벌 팔리지 않잖아요. 뭐 5벌 팔릴 수도 있고 뭐 3벌 팔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다 재고로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고 같은 것도 필요 없이 그런 재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아주 클리어한 그런 마켓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한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신발도 내 발을 딱 찍어서 전송을 하게 되면 신발 이미지에다 대게 되면 내 신발을 내가 발에 실제로 신고 있는 효과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 아디다스에서 독일의 아디다스에서 이것을 지금 이제 준비해서 10년 내로 실현시킨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 1년에 40만 켤레를 만들어내는데 40만 켤레를 만들어내는데 인원은 10명밖에 필요치 않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엄청난 직장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 이렇게 또 주얼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내가 이렇게 주얼리 가게를 가서 보고 고르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손가락을 딱 비춰주면 내가 실제 끼고 있는 현상이 이렇게 난다.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 실현해서 이런 것까지 애터미에서 탑재를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대단하죠?
자, 그다음에는 네, 나만의 컨텐츠를 알리고 싶다. 내 쇼핑몰을 운영하고 싶다. 그러면 애터미 홈쇼핑에다가 이렇게 나의 이미지를 내가 생각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으로 이제 간다는 거예요. 퍼스널 플랫폼으로. 여러분들 다 개개인의 쇼핑몰 하나씩 가지고 싶으죠. 실제로 쇼핑몰을 갖고 있는 효과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개인화 쇼핑몰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페리얼 마스터가 꿈이에요. 이미 임페리얼 마스터가 된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면 10억을 들고 있는 사진을 딱 이렇게 넣어놓고 또 제품 이미지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저 샤론 로즈 마스터, 스타 마스터 정도 되게 되면 또 우리 또 유튜브 강의도 하잖아요. 나 유튜브 스타야. 들어와봐. 내 사업 설명 좀 들어와봐, 친구야. 이런 식으로 이 개인 쇼핑몰을 꾸밀 수 있다는 거예요. 대문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꾸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로 해서 이것은 하나의 퍼스널 플랫폼 개념으로 간다. 그리고 다음에는 자, 커뮤니티 영역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또 쇼핑 영역에서 보면은 이 쇼핑 이미지들 있죠. 거기에다 제 사진을 집어서 마치 내가 이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처럼 홍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URL로 복사를 해서 친구들한테, 형제들한테, 아는 지인한테 딱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URL을 카톡으로 왔는데 어떤 웬 URL이 왔네? 주소가 왔네요. 딱 클릭해 보면 내 사진이 쫙 열리면서 친구야 어서 와. 나 쇼핑몰 만들었어.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이거 뭐야? 얘 지금 얘는 컴맹인데 어떻게 쇼핑몰 만들었죠? 하면서 바로 전화. 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을 때 이 그 팍펀 효과가 참 대단한 거죠. 엄청난 비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다음에 또 PV주는 또 오픈 마켓, 아자몰을 또 탑재해 줬죠, 요즘에. 지금 오픈 마켓이라는 거는 쿠팡이나 G마켓, 11번가 이런 마켓들하고 이제 같은 건데, 하나의 이제 플랫폼, 하나의 장을 열어주고 각각의 그 유통업자들을 런칭을 시켜서 거기서 팔게 하는 겁니다. 팔게 하고 이 오픈 마켓에서는 팔려나간 수수료 이런 것들을 정산 시스템을 통해서 수수료를 챙기고 또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형식으로 가는 건데, 이 아자몰 역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 몰 외에 또 하나의 또 오픈 마켓까지 이렇게 탑재를 해놨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교보문고도 들어있죠. 그리고 또 아자몰에서는 탄생 1주년 그래서 또 5.3 이벤트로 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자몰로 오시면 5.3, 그러니까 이거는 5만 원 이상 구매 시 신세계 상품권 3만 원을 드리고 10만 원 이상 결제해서 5만 원의 캐시백을 또 이렇게 준다라는 5.3 이벤트. 12월 7일부터 24일까지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적극 한번 이용해 보세요. 뭐가 필요하다? 그럼 일단 아자몰부터 먼저 들어가세요. 다른 데 들어가지 마시고. 그렇죠? 1번 애터미몰, 그 다음에 아자몰을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애터미몰에다가 다 탑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개인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거죠. 만약에 했다고 쳐도 이런 마케팅은 또 어떻게 펼칠 것이냐. 그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 그렇지만 애터미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손 안에다 그대로 이렇게 지어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하겠다고 하는 약속은 다 지켜주죠. 이미 다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나 내 개인은 어떻게 하냐. 과연 이런 애터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미래를 설계하고 바라보는 건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약속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약속이라는 거는 뭐 다른 게 아니고 삶 자체가 이미 약속입니다. 약속.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이 약속이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에 대한 또 가슴 찡한 영상이 있어서 제가 이거 한번 편 보내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소리 들리시나요? 본부장님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소리 안 들려요? 네, 네. 소리 들린대요?
네. 어떻게 잘 보셨어요? 네. 이분은 이제 환경미화원이신데 예 본인의 딸이 어린 딸과의 이제 본인이 혼자서 약속을 한 거죠. 생일날 또 예쁜 인형과 케이크를 내가 사 들고 가겠다고 약속을 해서 약속을 지키려고 이렇게 정말 노력하는 모습. 정말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그럼 그 가족하고 내가 약속을 했을 때 안 지키실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약속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뭘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것을 안 내어줄 부모가 있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약속의 소중함을 여기서는 다 이제 나오고 그 약속의 소중함 개개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약속이 도대체 어떤 거라는 것을.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처음에 나서 내가 재롱 부리고 커가고 하는 것은 내가 부모에게 잘하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것 자체도 또 약속이고 또한 커서 학교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학교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해야만이 학교에서 나에게 점수를 주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약속인 거죠. 만약에 내가 학교 생활을 그렇게 성실히 하지 않으면은 점수는 엉망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친구 약속, 모임 약속, 네, 이런 건 정말 친구와 약속했는데 너무너무 소중해요. 약속 안 지키실 분 계시나요? 친구하고 약속해 놓고 아무 생각 없이 약속을 어겨버린다. 그럼 그 친구가 어떻게 해서 한 번은 어떻게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매번 그런다. 그럼 그 친구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너는 원래 그러는 사람이야. 그래서 신뢰가 깨져버리겠죠. 모임도 역시 마찬가지죠. 뭐 친목계 모임이라든지 무슨 계모임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반드시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모임을 내가 만약 이 모임을 안 나오면 그 모임이 깨지겠다라는 책임감 때문에 그냥 약속을 또 지키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그리고 또 직장. 직장은 회사와 나와의 계약이죠. 직장을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해외 유학을 다녀오고 스펙을 쌓아서 그 회사를 이제 취업을 합니다. 그 회사에서는 당신이 어떻게 이만큼 일을 하게 되면 얼마큼 주겠다. 그럼 나는 오케이. 내가 어떻게 할 테니까 그만큼 페이를 받겠다라고 이제 계약 관계가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해서 직장 생활을 내가 아무렇게나 해요. 출근 시간에 출근하지 않고 뭐 퇴근 시간도 안 되는데 그냥 와버리고 출근해서 일을 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그 회사에는 약속 위반이기 때문에 내가 월급을 주지 않고 어떻게 되겠어? 퇴출되겠죠. 그런 것은 누구나 다 알게 돼 있어요. 누가 얘기를 안 해도 그래 그러는 건 줄 알아요. 자영업도 마찬가지죠. 자영업은 나와의 약속이에요. 내가 일자리를 내가 창출해서 돈을 들여서 창출을 해서 내가 거기서 일을 해야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영업은 누구하고의 약속도 아니고 나와의 약속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멋진 커피숍을 차렸다. 뭐 3억, 5억 들여서 차렸다. 그러면 그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해서 문을 안 여실 분 계시나요? 아니면은 도중에 아침에 문 열어놓고 내가 나와서 아무 데나 뭐 돌아다니다가 그냥 손님 있거나 말거나 그리고 뭐 아침에 문 열었다 점심 때 문 닫아버리고 그럴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그래서 나와의 약속을 철저히 지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의 약속인 거예요, 약속. 자, 그러면 애터미는 어떠세요?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해서 한번 성공을 해보겠나라고 한번 결단했어요. 그러면 애터미하고 약속을 하고 나와의 약속을 하셨는지, 약속을 하셔서 잘 지키고 있는 것인지, 네, 그걸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지금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같이 조회를 하고 계신 분들은 다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조회에 들어오지 않고 계신 분들, 정말 나 애터미로 성공할 거야. 3년 만에 임페리얼 갈 거야. 뭐 5년 만에 임페리얼 갖고 하신 분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안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이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다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용과 반작용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음 말씀 나눠 볼 건데요. 이 작용과 반작용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서 이제 나오는 말인데요. 반드시 작용을 하면 반대로 또 나한테 작용을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의 작용과 반작용은 반드시 한 만큼만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바위나 벽을 손으로 쳐요. 살짝 치면은 덜 아프겠죠. 근데 세게 쳐요. 그 작용을 내가 세게 한 거죠. 그럼 반작용은 어때? 내 주먹이 엄청 아프겠죠. 그 바위가 치니까, 벽이 치니까. 그리고 만약에 쌀 농사를 진다. 그러면 내가 한마디기에 쌀 10가마를 수확을 거두겠다. 그러면 한마디기에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한마디기. 그 한마디기에서 쌀이 얼마큼 나오냐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딱 10가마 나와요. 아, 그 참 희한하죠. 그게 이제 작용인 거죠. 내가 한마디 농사를 짓게 되면 논에서는 나한테 반작용으로 쌀 10가마를 줍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연계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이 인간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나와요. 작용과 반작용이.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한 대 딱 쳤어요. 그리고 그 맞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나한테 2대, 3대가 더 날라올 수도 있어요. 한 대만 때렸으면 한 대만 저한테 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괜히 치니까 열받겠죠. 세대 10대 뭐 무참히 날라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고 또한 다른 것도 있어요. 내가 이만큼 진정성을 보여서 상대에게 해줬는데 상대는 그 고마움에 또 이만큼 저보다 한층 더 많이 저에게 또 덜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작용은 굉장히 심오한 거예요. 아주 다양하죠.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 사업에 있어서 작용과 반작용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우리는 휴먼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각각의 스폰서님 파트너들에게 내가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이니, 그러면 그 반작용은 어떻게 들어갈 것이니, 그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답이 나오겠죠. 되게 이건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작용을 할 때 어떻게 작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애터미도 거의 인간계에 작용하고 마찬가지죠. 휴먼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애터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애터미의 약속을 지키고 했을 때 그 작용은 엄청난 반작용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은 흔히 이 피부로 느껴야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피부로 느껴야 반응을 해요. 우리가 내 몸에 계속 이상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완전히 아팠을 때, 피부로 느꼈을 때, 그때서야 이제 병원에 가고 그럽니다. 그럴 때는 뭔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미 늦은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몸에 암에 걸려 있는데도 몸에서는 이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데 이미 그 몸이 반응을 안 하니까 건강한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몸이 자꾸 안 좋아서 딱 가보면 뭐 암 3기입니다, 말기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피부로 느끼기 전에 그걸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개개인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 잡으면 그래요. 어, 스펜서 존슨의 그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그 책에서 보면은 이 책은 변화에 대한 이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건데 사람과 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 감각이 만물의 영장임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굉장히 늦어요. 그런데 이 쥐 동물은 동물적인 감각에서 굉장히 빠릅니다. 사람보다. 이 사람 햄과 호라는 그 사람이 있고 쥐는 두 마리가 이제 두 마리 쥐가 있는데 스닙과 스컬이 쥐의 대결이죠. 근데 사람 둘이 이 넷이서 이제 치즈를 찾는 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 치즈가 한번 발견됐기 때문에 이 치즈만 있으면 평생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그러면서 현실의 안주라는 거죠.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치즈 매일 먹고 자고 먹고 놀고 하면서 치즈만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영원히 이제 믿고 있는데 이 쥐는 달라요. 쥐도 처음에 이 치즈를 발견했을 때는 아주 기뻤죠. 그런데 이 쥐는 치즈를 내내 먹으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과연 이 치즈가 계속 여기에 남아 있을까? 그러면서 매일매일 체크하고 운동화를 항상 목에 걸고 다녀요. 만약에 이 치즈가 없어질라는 대비해서 또 다른 치즈를 찾아 나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근데 역시 쥐의 예측대로 이 치즈가 어느 날 없어져 버려요. 쥐는 이미 예측을 한 거죠. 치즈가 없어질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또 다른 치즈를 찾으러 나섭니다. 근데 사람은 어때요? 변화하지를 않아요. 변화하려 하질 않아요. 치즈가 갑자기 없으니까 막 그냥 화를 내죠. 누가 내 치즈를 옮겼냐. 그러면서 지난 이 과거대로 그대로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이 상태를 다시 되돌려 놓게야 말겠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은 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쥐는 바로 즉각 대체해서 또 다른 치즈를 찾아서 맛있는 치즈를 계속해서 먹고 있는 사람은 그 반응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변화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문제인데 과연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는 시대에 지금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 한번 멍드는 거는 절대 그 멍이 가시지 않기 때문에 뭐 오래 가기 때문에 또 다른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과연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거죠.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더라도 예전으로 가기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피부로 느끼기 시작할 때는 이미 늦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애터미가 잘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타고서 새로운 세상으로 같이 날아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미래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예,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누가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받아들여야 돼요. 아, 맞다.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러면 나도 같이 편성을 해야 되겠다고 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애터미가 그렇게 이렇게 간다, 된다 해도 듣질 않아요. 듣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약속을 해야 돼. 약속을 하질 않아요. 약속을 해야 되는데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약속은 뭐예요? 일을 해야 되겠다고 약속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일이 뭐냐 이거죠. 우리 일은 뭐예요? 제품 A형과 A코어, 세브코어잖아요. 성공의 8단계는 하나의 규칙입니다. 시스템이에요. 하나의 시스템. 근데 그게 성공의 8단계가 다 나를 성공시켜주지 않아요. 내가 세븐코어대로 A코어대로 움직여야만이 내가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은 그러잖아요. 우리 총장님도 그렇고 또 성공자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천천히 갈게 나는 나중에 되는 대로 할 거야. 그런 분들은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항상 제자리겠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우리는 위로 치고 올라가서 또 다른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보다 우리가 속도는 빨라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밟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서 뜁니다. 그 속도가 빨리. 뛰다가 중간에 딱 서 있어요. 그럼 다시 또 원위치로 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5년 만에 오토 판매사 갈 거야. 10년 만에 오토 판매사야 갈 거야.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10년 가도 그 자리에 왜 그러냐면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보다 내가 속력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치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에스컬레이터를 치고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언제까지 오토 판매사예요. 오토 판매사만 되면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탈출을 하려면은 그 내려가는 속도보다 빨라야 돼요.
빨리 더 뛰어야 그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위로 올라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뛰겠노라 하는 약속을 하면서 일을 하겠다고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일매일 에이코아를 실천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133 운동을 머릿속에 염두에 고 실천하고 있는지, 항상 나는 애터미로 깨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되짚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목표와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이유, 애터미 사업을 해야 될 이유, 그리고 나는 반드시 목표를 이루겠다는 걸 과연 잡고 있는지, 나는 과연 잡고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항상 거울을 보셔야 됩니다. 거울을. 거울 속에다가 투영을 시키세요. 내 꿈을. 자, 내 꿈은 얼만큼 와 있는지, 그리고 거울 속에 내 사랑하는 자녀, 내 가족은 지금 웃고 있는지, 찌그리고 있는지, 이것을 거울 속에 한번 붙여보세요. 맨날 내 거울 보고 이 화장하고 이게 그 색조 화장, 이것만 하지 마시고, 거울에다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 그 다음에 스폰서님, 파트너분들을 거울에다 투영을 시켜보세요. 어떻겠어요? 내가 그만둘 수가 없겠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이 거울을 보게 되면.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이 3년 후에는 아들한테 3년 후에는 내가 자동차 한 대 반드시 사주겠다. 이 장가 가면 집한테 반드시 사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목표를 잡고 그걸 이유를 찾았잖아요. 그럼 그 거울 속에다가 한번 투영을 시켜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정말로 한번 소홀할 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은 약속을 하고 했지만은 뭐 지켜진 약속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애터미 와서는 달라요. 제가 단 한 번도 시스템에 빠진 적이 없고 약속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그리고 또 그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스폰서님들이 많이 끌어주셨고, 또한 파트너님들이 또 협력을 해주셨고, 그래서 나와의 약속도 서로 상호 간의 약속,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주도적이어야 됩니다. 내가 직급을 유지하거나 일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스폰서를 위해서 난 진짜 직급을 유지해야 돼. 스폰서의 직급을 위해서 나 이번에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이제 다짐을 하곤 하죠. 그렇지만 얼핏 보면 이게 굉장히 대단한 마인드다. 그럴 것 같죠. 근데 이 스폰서 파트너는 이상형이 아닙니다. 항상 같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남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 그러면, 자, 스폰서가 나하고 또 살짝 또 이렇게 삐끗할 수도 있고, 파트너가 또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하고 내가 약속을 해서 내 일을 한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 내가 하다가 뭐야 이거 나만 하네 하면서 마음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와의 약속을 하는 거죠. 내가 직급을 유지하고 일을 하는 거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되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애터미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애터미하고 나와 약속, 애터미를 보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애터미가 성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폰서님, 파트너님, 저희 이런 분들은 하나의 우리의 도움이 조력자들이에요. 결국 성공은 애터미에서 시킵니다. 그러나 애터미에서 나를 성공시켜준다, 가만히 있는데 성공시켜준다, 가만히 있는데 수당 준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작용을 했을 때 반작용으로 엄청난 부와 연금성 소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애터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도 이미 다 지나가고 이제 2021년을 바라보는데, 이제 며칠이 지나면 2021년 또 다른 새해가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 2020년 정말 함께해서 고맙고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찡하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변함없이 저에게 좋은 인연이 되어주신 당신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잊지 않고 가끔씩 안부 전화해주고 좋은 글과 영상을 보내주며 따뜻한 정을 베풀어 주신 당신께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라고 한번 글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함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애터미 사업을 임하면 모두 성공하실 거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또 처음 듣는 분들 도대체 무슨 말을 저렇게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참여해서 듣다 보면은요 다 결국은 내 얘기가 되고 내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템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좋으시면은 큰 박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셨네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또 우리 금요 시스템 조회 이렇게 진행을 마쳤고요. 또 우리가 이제는 또 들어서 거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또 현장으로 뛰어야 되잖아요. 발빠르게 뛰어야 되고 또 현장으로 돌아갈 텐데 우리 성공구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구호는 참자, 품자, 사랑하자. 애터미 화이팅으로 하겠습니다. 자, 성공구호 준비하겠습니다. 성공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참자! 진짜 사랑하자! 애터미! 화이팅! 화이팅! 하셨습니다. 오상 강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수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사장님.